네, 추석 연휴 금요일 밤입니다. 달이 제법 둥그렇게 뜰 걸로 다들 예상하고 있는데 마지막 3, 4분은요. 뉴스아이킥 평소와 다르게 영화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남은 연휴 기간 동안 딱 보기 좋은 영화. 저희들 어렸을 때는 성룡 영화를 보지 않으면 추석을 보낼 수 없다. 저보다 더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소룡 영화를 보지 않으면 추석을 보낼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청취자분들에게 남은 연휴 기간에 보기 딱 좋은 영화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이야기 함께 나눠볼 두 분 모셨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불세출의 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 거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거의 없답니다. 예, 우리 임경빈 작가님은 고정 패널이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텐데 유튜버 거의 없다님 네. 아까 불세출의 영화 유튜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목소리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꽤 되지 않을까요? 꽤 많으실 거예요. 아마 MBC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침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장성규랑 같이 했던 프로그램도 있고 네네. 제가 또 MBC에서 은근히 나레이션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다큐멘터리 나레이션도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목소리와 얼굴이 네. 매치가 안 돼가지고 제가 처음에 거업님 뵀을 때 네, 그래서 저 목소리만으로 활동할 때 팬이 많았는데 네. 얼굴 공개하고 나서 한 3분의 2가 떨어져 나왔죠. 얼굴 없는 가수 이후에 네. 얼굴 없는 유튜버 시절이 더 좋았다. 네. 자, 두 분은 같이 방송한 적 있으세요? 저희가 심지어 네. 영화로 방송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TBS가 여전히 쌩쌩하던 시절에 네. 주진우 씨가 이제 진행하는 방송에서 저희가 둘이 이제 그때 영화 코너를 같이 했었죠. 근데요. 아까 명절 이제 성룡 영화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추석 특선 영화를 봤던 영화 중에 가장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는 영화가 천녀유혼이었어요. 혹시 봤습니까? 헬마우스? 천녀유혼에서의 왕조현을 인상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남성분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럼 여자분들도 좋아해요. 심지어. 그럼요. 이거 예. 최고의 영화고 저 그 이제 목욕통에 원래 장구경 들어가 있다가 네. 그 위로 이제 왕조연이 들어오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구경을 이렇게 감춰주는 거죠. 예. 목욕탕 안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장면이 제 어렸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 판타지였습니다. 추석 특선 영화가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이게 이제 평소에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TV 보는 거 굉장히 단속을 강하게 하시는 편이었는데 명절 때가 되면 약간 느슨해지시거든요. 그렇죠. 네, 네, 네. 저도 이제 영화의 꿈을 품게 된 게 추석 특선 영화도 저희 때 굉장히 좀 심야 시간으로 왕가위 감독의 이제 타락천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은근히 그거 19금인데 그렇습니다. 사실상. 네. 다 대놓고 잘린 19금. 버전이었습니다. 이제 잘린 KBS였기 버전이었어요. 때문에 네. 그걸 보고 제가 이제 영화 학도의 꿈을 꿨던 시절이 고등학교 때 잠깐 있었습니다. 영화를 꿈꾸던 시절도 있으셨군요. 대학교 가서 심지어 이제 영화 제작 동아리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제 연출부를 했던 영화가 이제 부산 국제 단편 영화제에 출품되기도 했었어요. 알고 보면 네. 시네필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전 시네필이라고. 전 시네필. 굉장히 이런저런 잡꿈을 많이 꾼. 네. 그렇네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녀유혼 얘기 나오니까 네. 그 주윤발 왕조연 시절에 우겨나랑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우리나라 CF에도 왕조연 주윤발은 아주 단골 손님이에요. 야, 이게 이렇게 소위 라떼 토크로 가는 거 보니까 추석 같다라는 느낌이 확 드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그쪽으로 가기 전에 바로 영화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연휴 보기 좋은 영화, 드라마 이런 영화들을 좀 추천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먼저 네. 얼굴 없는 유튜버 시절에 팬이 더 많았던 거의 없다님. 네. 제 얼굴 보고 떠나가신 분들 다 추석에 불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었고요. 네. 제가 최근에 보는 영화들은 좀 속 시원한 영화들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저는 네. 이제 본 영화를 또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최근에 제가 가장 자주 본 영화는 스탈린이 죽었다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공산주의 독재자의 죽음을 가지고 만든 블랙 코미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네. 사실 모든 영화들이 다 그렇다시피 영화 감독은 단 한 장면도 자기가 뭔가를 숨겨놓지 않은 장면을 영화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그렇죠. 예. 제대로 정신이 박혀있는 감독이라면. 뭔가 장치를 넣어 놓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알면 알수록 하나하나 캐보면 캐볼수록 더 재미있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진짜 블랙 코미디라는 원래 그냥 웃기기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씁쓸해야 돼요. 이게 웃으면서도 이게 내가 웃을 일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 정말 훌륭한 블랙 코미디 작가라는 것이고 네네. 이 스탈린이 죽었다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아주 훌륭한 블랙 코미디다. 네. 네. 그리고 권력이라는 게 과연 인간을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게 만드는 장치인가?
아니면 인간을 다른 어떤 존재로 미쳐버리게 만드는 장치인가? 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여지도 좀 있어요. 이 스탈린이 죽었다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주제로 네. 만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 보통 이런 영화 블랙 코미디에서 네. 실존 인물과 가공의 인물들이 네. 막 교차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런가요? 이 영화는 실존 인물들만 사용하는데 아 그래요? 네. 예. 그 실존 인물들의 성격을 다 거의 미스터 빈처럼 만들어놔요. 아니 그 네. 엄중한 스탈린 그렇죠. 강철 네. 강철의 독재자가 사망한 이후에 이 남아있는 놈들이 죄다 바보 멍청이들인 거라. 그 이제 다른 네. 독재자하고도 굉장히 좀 다른 게 예. 스탈린은 이제 소련을 이제 완전히 장악한 이후에는 거의 자기 말 안 들으면은 다 죽였죠. 사진에서도 파내버릴 정도의 이제 엄청난 그렇죠. 독재자였기 네. 때문에 예. 그 밑에서 이제 숨죽이고 있었던 네. 예비 독재자들이 다 자기 본성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스탈린은 조금이라도 좀 낌새가 이상하다. 이 녀석이 나를 배신할 것 같다 싶으면 바로 죽여버렸기 때문에 네. 이때 남아있던 놈들은 그야말로 이제 거의 환관 정치의 달인들만 남아 있어서 네. 아부의 달인들. 예. 음. 아주 그냥 아비규환이 펼쳐지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 와중에 정말 참 슬픈 일은 스탈린이 죽은 다음에 이제 혼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러시아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평민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냥 나라의 국부가 죽었다고 하니까 뭐 당시 이제 그렇게 교육을 받았겠죠 국부라고. 아무튼 이 양반이 죽었다고 하니까 이제 뭐 내가 가가지고 장례식을 보고 싶다라고 몰려들었다가 뭐 그 안에서 이제 압사하는 민중들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이걸 막 다 보여주진 않아요. 네. 이 남아있는 환관들이 받는 보고와 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와중에 내가 살아나갈 수 있을까라는 식의 어떤 그 와중에 지가 살 길을 파먹고 있는 여러 명의 권력자들의 모습을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는데요. 그 와중에서 정말 웃긴 장면이 많은데 뭐 가령 이런 거죠. 스탈린의 아들이 있어요. 네. 정말 단순무식한 멍청인데 망난이죠, 망난. 완전 망난이죠. 근데 이제 아버지의 시신을 보러 왔는데 이 러시아 의사들이 네. 처음에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스탈린이 쓰러지고 난 다음에 이 환관들이 모여갖고 저명한 의사를 불러옵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옆에 네. 있던 사람이 그 저명한 의사는 스탈린이 의심해서 다 죽였어.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있던 환관이 그럼 실력 없는 의사를 데려옵시다. 다시 살아나지 못하게. 뭐 이런 장면이 있어요. 독재자한테 아부는 하지만 사실은 무서워하면서 동시에 증오했던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다시 살아나는 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실력 없는 의사들로 팀을 꾸려가지고 시신을 이제 검수를 하고 있는데 스탈린의 아들 무식쟁이가 들어와요. 네네. 근데 이놈들이 의료기기를 미제를 쓰고 있는 거야. 아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권총을 뽑아들고 막 난동을 피웁니다. 이런 미제를 사용하다니. 예, 이런 미제의 앞잡이 놈들. 예, 어디 우리 아버지의 몸에 미제 기계를 손을 대느냐, 막 이러면서 네네. 또 끌려 나가는 장면이라든지 어. 아주 재밌는 장치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이 흐루시초프인가요? 스탈린 다음이 흐루시초프가 그렇죠. 네. 권력을 잡게 잠깐 되는데, 잡았다가. 예, 네. 또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게 되는데 네, 눈썹 두꺼운 남자한테 밀려나죠. 이 권력이 이양되는 과정까지가 이 네. 영화에 나오는 건가요? 이 영화의 가장 하이라이트는요. 예. 그 차기 대권에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숙청당하는 장면이에요. 어. 그러니까 남아있는 환관들이 보기에 저 녀석이 살아있으면 네. 스탈린 못지않은 대숙청을 벌일 것 같은 거죠. 네네. 근데 문제는 숙청은 뭐 아래 뭐 인민들 죽어나가는 거야 관심 맡기고. 네. 근데 그 숙청의 대상에 우리도 포함될 것 같은 거야. 어. 안 되겠다. 먼저 치자. 저놈을 죽여버려야 우리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다. 그렇지. 네, 그러면서 사실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거의 쿠데타에 가까운 네. 공작을 실행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묘하게 겹치는 영화가 있네. 그때 한국 사람들. 영화 중 그렇죠. 한국 영화 그때 그 사람들도 네. 말하자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당하든 저격당하든 그날을 쭉 복원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블랙 코미디로. 블랙 코미디로요. 화장실에서 힘쓰는 장면 뭐 이런 것도 막 죄다 나오고. 나사가 다 빠져 있죠 사람들이. 예. 아 재밌는데. 네. 그리고 사실은 그때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10월 26일 날 돌아가셨을 때 초등학생이었는데 갑자기 머리에 공백이 왔었어요.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거든요. 아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누가 하지? 라고 머릿속에 공백이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박정희와 대통령은 동일한 거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저격당해서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을 하지? 이게 사실 이 영화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부분을 짚어주신 거기도 한 것 같은데 저도 이 영화 개봉했을 때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사실은 결말을 우리가 대충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역사 공부를 한 사람들은 후쇼프 다음에 뭐 네. 브레즈네프가 받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고르바초프로 갔다가 어떻게 네. 소련이 끝난다 이거를 쭉 알고 있는데 그 인물들이 실제로 등장하는데 네.
그 권력 공백 상태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의 그 혼란. 네. 그게 결국 이제 독재라든지 소위 철권 통치, 공포 통치의 이제 부작용인 거잖아요. 네. 그 독재자가 없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몰라요, 아무도 몰라.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혼란스러운 그럴 상황. 때 과감하게 총을 든 사람이 권력을 잡은 것까지도 우리 역사와 오버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재밌는 점은 신장식 어린이가 예. 야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으니까 그럼 대통령은 누가 해? 그렇죠.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 놀라운 점은 권력의 최상층에 있던 사람들도 똑같이 질문했다는 거예요. 야 이제 누가 하냐? 그러니까 그럴 때 과감한 사람이 권력을 잡는 거죠. 아, 대한민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대한민국에서도 1212 쿠데타가 있었고 물론 지금 현 그 우리 국방부 장관 후보자께서 애국심의 발로라고 하지만 그때 네.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게 역사로 정리된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이게 또 그 권력을 가진 독재자가 갑자기 죽었을 때 벌어지는 네. 한편의 한편의 소극을 네. 다룬 네. 스탈린이 죽었다. 죽었다. 그리고- 느낌표까지 찍으셔야 됩니다. 아, 느낌표까지. 그다음에 그때 그 사람들 한국 영화로 비슷한 함께 보시면 함께 보시면 여러 가지로 재밌을 겁니다. 재밌겠다 싶습니다. 자, 네. 전 시네필 헬만님 추천 영화 어떤 거 갖고 오셨습니까? 저는 이제 전 시네필이고 현 이제 시사평론가니까 네. 이렇게 이제 제작진이 준비해달라고 할 때 눈치 없이 정통으로 준비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없다는 이제 네. 강성 유튜버 출신이어서 네. 약간 이제 풍자적으로 한 바퀴 돌리신 거거든요. 한 바퀴 돌린 거죠 지금. 근데 네. 저는 이제 정통으로 네. 트럼보라는 영화를 준비를 했는데 네, 네. 직구도 이런 직구가 없어요. 좀 예. 너무 직구죠. 네. 누가 봐도 그냥 한가운데 직구로 들어오니까 이제 치기가 쉬운 네. 건데 그 미국의 이제 헐리우드에서 있었던 이 메카시즘이 성행하던 1940년대 후반부터 50년대에 걸쳐서 헐리우드를 강타했던 블랙리스트 사건의 한가운데 있었던 인물이 이제 달턴 트럼보라는 재밌습니다. 네, 시나리오 작가고 그 사람의 이제 블랙리스트와의 싸움을 일대기적으로 이제 그린 게 이제 이 영화 트럼보라는 영화입니다. 네. 그리고 뭐 미드 좋아하시는 미국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브레이킹 배드라는 네네. 영화에 나왔었던 어마어마한 미드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명작입니다. 엄청난 명작 고트 드라마에 아닙니까? 고트? 아 고트죠. 그렇죠. 진짜 미드계의 고트입니다. 거기서 이제 주인공 하이젠버그를 네. 연기했던 네. 크랜스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인공 트럼보 역할을 했는데 명연기를 펼치고요. 등장하는 사실 인물들이 대부분 그 50년대 그 시대에 마치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좋은 연기를 보여줘가지고 블랙리스트가 다시 회자되고 있는 2023년의 한국에는 네. 한 번쯤 좀 다시 돌려보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지점이 많이 생기는 영화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말로만 메카시 열풍 이렇게 얘기를 했지 당시에 문화계 헐리우드를 강타했던 메카시 열풍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그냥 뭐 단순히 누구죠? 찰리 채플린이 쫓겨났다. 뭐 요 정도 알고 있는데 네네. 트럼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블랙리스트의 폐해 어떤 게 있습니까? 일테면 이제 트럼보를 필두로 한 헐리우드 10이라는 이 사람들의 지칭이 됩니다. 이게 네. 뭐냐면 시나리오 작가 10명 중에서 네. 공산주의자로 의심받는 사람들. 헐리우드 10. 헐리우드 10. 그래서 10명을 이제 축출하죠. 헐리우드 내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도록 아무도 일을 주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감옥에 가둡니다. 그때 나섰던 그 선두에 섰던 사람들이 누구냐? 반미활동조사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드는데 네. 반미활동조사위원회 하니까 2023년에 대한민국 굉장히 좀 겹치는 어떤 부분들이 좀 반국가 세력. 반국가 세력. 네. 반국가 세력으로 누군가를 특정하기 위한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위원회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심지어 바로 어제까지도 동료였던 배우, 시나리오 작가, 영화 감독들입니다. 네. 뭐 엘리야 카잔 같은 유명 감독도 있고. 엘리야 카자는 그때 배신 행위 한 걸로 그렇습니다. 두고두고 욕을 먹었고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을 때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안 쳤어요. 네, 박수를 안 쳤어요. 평생 공로상을 받는데 박수를 안 쳤습니다. 네. 짐 캐리는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이를테면 서부극으로 유명한 존 웨인 같은 네. 배우들은 거의 뭐 선봉에서 음. 실제로 낙인 찍고 그 사람들을 퇴출시키는데 앞장서고. 총질을 어느 쪽으로 향해서 쏜 거야? 총질을 어느 쪽으로 한 거야? 존 웨인.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네. 로널드 레이건이 네. 반미조사위원회의 핵심 인물이요. 그렇습니다. 네. 나중에 대통령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이 나와서 말하자면 어제 동료를 고발하고 그 사람들을 내쫓는데 협조하는 장면들이 영화에서 그려지는데 이게 50년 전, 60년 전의 일인데도 네. 지켜보기에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면 이 영화 한국에 개봉한 게 2016년, 17년 그 어간이거든요. 네. 박근혜 정부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정농단 사건이 드러나기 직전이었어가지고 저도 이제 언론 종사자로서는 굉장히 좀 힘든 국면을 지나고 있던 때라 크게 공감을 하면서 봤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사실 이게 이렇게
북구 메카시즘의 시대를 돌아보는 것이 미국 문화가 갖고 있는 힘인 것 같아요. 굉장히 영화 많아요. 메카시 시대를 다룬 영화가. 트럼보를 다룬 영화만 해도 이게 2편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에도 한번 있었고. 조지 클루니의 감독 데뷔작이 굿나잇 앤 굿럭인데 아주 정면으로 다루고 있죠. 굉장히 멋진 영화입니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뭐 크리스토퍼 놀란이 만든 오펜하이머도 역시 사실은 이건 핵폭탄에 대한 영화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메카시즘에 관한 영화예요. 네. 네. 그래서 물리학 공부를 하고 가서 보실 필요는 없다. 전혀 필요 없다. 차라리 메카시즘을 사전 지식을 갖고 가는 게 네. 왜 저 위대한 물리학자 원자폭탄까지 만들어 왜 괴롭혀? 하는 생각을 하게 네. 되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랬는지를 알려면 오히려 메카시 공부를 하고 가시는 게 나아요. 이 트럼보라는 영화가 굉장히 재밌는 이유 중에 하나가 블랙리스트의 대상이었던 트럼보가 사실은 천재적인 시나리오 작가였기 때문이고 네. 그래서 이 나중에 익명으로 생계를 위해서 시나리오 작업을 하는데 맞아요. 그 익명으로 작업했던 시나리오 중에 2개가 아카데미 각본상을 탑니다. 맞아요. 자기 이름으로 못 타요. 나중에 네. 이제 회복이 되지만 그게 이제 로마의 휴일, 로마의 휘. 더 브레이브 원, 네. 뭐 이런 영화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영화가 후반으로 가면 승리의 역사로 바뀌거든요. 그게 이제 영화적 재미를 좀 부과시켜주는 이 요소로 작동을 하고 그러니까 스파르타쿠스 같은 영화도 이 사람이 네. 작업을 했었고 네. 위대한 탈출 뭐 이런 거 작업하는 것들이 이제 쭉쭉쭉 이어지니까 보면은 초반에 스트레스 받던 게 후반에 해소가 되기 때문에 아 너무 좋아요. 굉장히 신명이 납니다. 네. 근데 이거 비슷한 게 이제 한국에서도 2010년대에 비슷한 일이 있었죠. 이를테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문학의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갔던 사람이 봉준호, 그렇습니다. 박찬호, 아. 그리고 이제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는 소위 이제 승리의 역사로 이제 역전을 시키는 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드라마적으로는 이게 훨씬 재밌긴 하다. 통쾌하다. 네, 통쾌하다. 네. 그러나 다시 일어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예, 그런데 여전히 사실 블랙리스트로 찍혔던 그게 전부 다 청와대 내지는 국정원 이런 데서 만들어 가지고 문화부가 앞장서서 집행을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당시 문화부 장관이 이제 이제 곧 돌아오신다는데 찍지 마. 네. 찍지 마 그분이시죠. 그분. 영화를 찍지만 하는 건 아니죠. 네. 그분이 돌아오신다고 하고 그다음에 당시 블랙리스트로 찍혔던 분들 중에서 그나마 워낙 영화가 많았기 때문에 영화에서는 좀 이렇게 승리의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이런 반전이 있었다면 사실은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여전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방송으로 다시 복귀하지 못하거나 이런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랬는데 또 이제 그분이 돌아오시니까 참 그때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던 많은 분들은 많은 걱정이 또 되지 않을까 또는 걱정뿐만 아니라 약간 다리에 힘이 풀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인간적인 안타까움이 사실 저한테는 있어요. 블랙리스트의 배후에 있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분이 장관 후보자로 다시 복귀를 하다 보니까 네. 그분한테 이제 트럼보에 나오는 대사들을 좀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거기서 이제 반미활동조사위원회에 소환이 돼가지고 공산당 당적 보유한 적 있느냐? yes or no로 대답해라. 이렇게 굉장히 좀 강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트럼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뜻대로 대답할 겁니다. 네 아니요로만 대답하는 사람은 바보 아니면 노예밖에 없어요.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다른 이제 동료였던 알란 허드라는 시나리오 작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치의가 양심도 스스로 제거할 수 있다고 하면 그때 알려주겠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멋있다. 대사 죽이네. 인간의 양심과 네. 문화창작 활동이라는 거는 블랙리스트 따위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번 추석에 우리 그 청취자분들도 보시면 좋겠지만 지금 문화부에 계신 분들이거나 네. 과거 블랙리스트 사건과 연관돼 있는 분들이 그때 펜대를 휘두르셨던 분들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때 남의 밥줄 끊으셨던 분들이 지금 얼마나 더러운 이름으로 남아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잠시 광고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임경빈 거의 없다 두 분과 함께 남은 연휴 보기 좋은 영화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거업님은 스탈린이 죽었다. 헬마는 트럼보. 저도 무슨 영어 이름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거업 헬마 뭐 그러니까. 저도 영화 하나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이게 뭐 남은 연휴 쭉 편안하게 하나 선택해서 쭉 볼 수 있는 거. 그렇습니다. 외교관입니다. 외교관.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습니다. 이 영화를 이 드라마 8부작 시즌 1이 8부작인데요. 8부작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를 만든 감독이
연출, 제작, 연출 데보라 칸이라는 사람인데요. 정치 드라마 하면 관심 있는 사람들 다 보셨을 웨스트윙. 그다음에 첩보 드라마 하면 웬만한 분들도 다 보셨을 네. 홈랜드. 네. 이 두 개를 만든 분이거든요. 그래서 외교관인데 네. 정치와 스릴러, 정치와 첩보가 네. 묘하게 착종돼 있는 두 가지를 다 느낄 수 있는. 이게 두 개가 다 들어있는데 이상하게 진짜 외교관은 진짜 이럴 것 같단 말이죠. 맞아요. 너무 네. 멋있어. 네. 가장 멋있는 외교관들이 가장 멋있는 게 뭐냐면 이게 영국 대사, 주 영국 미국 대사죠. 가 이제 영국에 갑자기 원래는 아프가니스탄 가려고 했다가 사건 사고가 벌어진 중동과 관여된 사건 사고가 벌어졌다라고 해서 영국이 또 네. 피해자인 희생자인 그 영국 대사로 갑자기 부임을 여성 대사가 부임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 외교관이 정말 이렇다면 정말 대단한 게 약간 첩보물도 있는데 영국 수상과 미국 대통령이 둘 다 네. 호전광에 네. 거의 XX 놈입니다. 정말 아 그냥 가만히 놔뒀다가는 3차 대전 일으킬 놈들이에요. 3차 대전 일으킬 사람들이에요. 네. 완전히 특히 영국 수상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뭔가 음모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전쟁을 일으키는 것에 주저함이 없어요. 심지어 어떻게 해서는 내가 전쟁을 일으켜서 그래야 내가 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호전광입니다. 근데 묘하게 겹치는 게 또 미국 대통령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네. 연륜은 있는데 굉장히 노쇠한 분이세요. 네. 묘하게 실제하고 좀 겹쳐 보이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교관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이 이상한 최고 권력자들이 전쟁으로 가지 않도록 하면서도 국익을 지켜내느냐. 네. 왜냐하면 미국하고 영국 사이는 동맹국 가장 끈끈한 동맹이기 때문에 서로 루즈 페이스, 즉 체면을 서로 깎아먹으면 안 돼. 근데 미국은 미국의 국익, 영국은 영국의 국익, 거기 나오면 뭐 프랑스는 프랑스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란은 또 이란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동맹 간의 관계도 고려해야 되고 루즈 페이스, 체면도 차려야 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외교관들이 어떤 짓까지 하느냐. 너무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소위 제가 이번 정부에서 들었던 말 중에 가장 황당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 시사라디오니까 해도 되는 거죠? 그럼요. 네. 전략적 모호성을 포기한다. 네. 말이 안 포기한다라고 된다. 얘기했다가 나중엔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지금 전략적 모호성적인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명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네. 근데 그런 방식으로 행해지는 외교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인지 이 드라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적과 아이 구분이 네. 실제에는 없습니다. 네. 다만 동맹국 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서로 체면을 살려줘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루즈페이스 하지 않는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국익을 네. 획득을 하고 그다음에 전쟁의 위험, 전쟁을 막아낼 수 있을 거냐를 가지고 치열한 첩보와 외교가 벌어지게 된다. 또 하나 인상적인 게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이제 작품들을 보다 보면 저놈은 나쁜 놈이야라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낙인을 콱 찍잖아요. 네. 저놈은 나쁜 놈이고 쓸모없는 놈이고 저놈이 시킨 대로 하면 큰일 나지. 이 드라마에서는 주인공의 남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아니야 이게 또 이거 스포해도 돼요? 괜찮아요. 재밌어. 아니 계속. 네. 근데 진짜 괜찮은 놈인가 하고 보면 아닌데 놈이야. 또 나쁜 놈이야. 그래서 버리려고 들면 쓸모 있어. 이게 잘 만든 영화 계속 비트는 건데. 네네. 재밌습니다. 근데 전부 다 그게 이유가 있고 납득이 가요. 그렇게 나쁜 놈이었다 좋은 놈이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납득이 가니까 그게 잘 만든 드라마라는 거죠. 네. 시즌 2는 뭐 워낙 시즌 1에서 떡밥을 많이 던져놨기 때문에 네. 떡밥 회수를 위해서라도 시즌 2는 만들어지게 돼 있다. 마지막 네. 장면을 봐도 그렇고요. 네. 시즌 2가 아마 내년쯤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떡밥 회수만 다 해도 그대로 시즌 2가 나올 네. 거예요. 떡밥을 워낙 많이 뿌려놔가지고 네. 요거는 하여튼간에 남은 휴가 기간 내내 보셔도 네. 내내 못 볼 겁니다. 한번 보기 시작하면은 네. 드라마 8개를 그냥 에피소드 8개 한 번에 다 보기 때문에 자 이거 추천드리고요. 자 다시 거업님. 네. 앞에서 이제 우리가 머리 아픈 영화 얘기를 많이 했죠. 음.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머리를 상쾌하게 비우고 볼 수 있는 영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아이고. 뭐 최애 감독으로 뽑는 분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저는 이제는 거의 21세기 최고의 시인이자 예술가 중에 한 명이라고 시인. 네, 생각해요. 네. 쿠엔틴 타란티노의 최고의 그 팬 중에 한 명이 봉준호 감독이긴 하기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박찬욱 감독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게 시네필들의 시네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영화는 그렇다고 이 사람이 만든 영화가 그냥 일반 대중에게 재미가 없느냐? 그렇지 재밌어. 않습니다. 재밌습니다. 왜? 재밌을 만한 것만 영화로 만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총으로 쏴 죽여도 하나 마음에 어떤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는 악당들을 먼저 설정을 해요. 굉장히 정교하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당들을 때려잡는 얘기를 영화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보고 나면 상쾌합니다. 이 보고 나면 뭐 소화가 된 것처럼 시원해요. 대표적인 영화가 바로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제목부터가 욕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나쁜 놈들? 아버지 안 계신 놈들. 뭐 이렇게. 어쨌든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이라는 작품인데 이 영화에서 헐리우드 영화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는 악역이 등장을 하죠. 네. 한스 란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영화는 사실 세계 2차 대전을 무대로 해서 나치들을 때려잡는 미국인 특공대들의 얘기예요. 그 특공대는 대부분 유대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요? 네, 자기 민족의 복수를 한다고 이제 독일로 건너가가지고 거기서 막 나치들을 죽여놓고 잔인하게 살해하는 거죠. 머리 가죽을 벗기고 막 인디안식으로. 이 부대의 대장이 누군가니 브래드 피트예요. 네, 브래드 피트인데 브래드 피트가 살짝 맛이 갔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나치 문양이 있는 조그만 약상자에다 넣고 다니면서 계속 코카인을 흡입해요. 그래요? 이게 맨정신 상태가 아닙니다. 네. 참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인가 한마디로 약간 도라이스러운 면이 아주 심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또 교묘하게 겹치는 게 예전에 가을의 전설에 브래드 피트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가을의 전설에서 브래드 피트가 적군을 살해하면 머리 가죽을 벗겼어요. 음. 인디안식으로. 네. 타란티노가 이 캐릭터를 가져다가 브래드 피트의 캐릭터를 만든 거죠. 아. 나는 저기 텍사스 어디 오지에서 왔는데 나는 나치 놈들 죽이러 왔어. 얘네들 갱생시키러 온 거 아니야. 다 눈에 띄는 대로 다 잡아 죽일 건데 니들이 나치를 죽였다는 증거로 걔들의 머리 가죽을 한 개씩 벗겨와. 라고 부하들에게 시키는 겁니다. 그 예전에 귀를 잘라갔다라고 하는 임진왜란때 네, 귀와 코를 잘라갔다는. 네, 귀와 코를 잘라갔다라고 하는데 네. 그거에 비해서도 훨씬 더 잔악하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네. 그 앞에서 거업님이 얘기했던 보고 나면 상쾌해지는 영화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계속 머리 가죽 얘기만 하고 있어가지고 들으시는 분들은 무슨 안 얘기야? 상쾌한데? 네, 이 살해당하고 머리까지 벗겨지는 놈들이 나치예요. 그래서 네, 학살의 주범들이라는 거죠. 그래도 네. 보기 전에는 네. 안 상쾌해요. 그렇죠.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나면 굉장히 상쾌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게 쿠엔틴 타란티노의 특징이에요. 보고 나면 묘하게 공정해.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공정해.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화 사상 가장 강렬한 인상을 풍기는 악역 한스 란다. 네. 크리스토퍼 왈츠가 연기했는데 이 사람은 이 거의 영화 절대악이죠. 예. 이 영화 하나 찍어가지고 그냥 팔자를 고쳤어요. 이 사람이 거의 네이티브 수준으로 5개 국어를 하는데 네. 여기서 정말 현란하게 영어 했다가 프랑스어 했다가 독일어 했다가 불어 했다가 이탈리아어까지 혼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상대방을 막 마음대로 농락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판을 짜는 능력. 네. 이런 것들이 정말 고급스러운 악역의 모습을 보여주고 제가 두 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교활하고 어떤 지능이 높은 악역과 네. 정말 무식하고 또래 같은 또 다른 바스터즈 특공대 대장 이 두 사람이 결국에 만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네요. 네. 만나서 어떻게 될까? 만나서 어떻게 될까? 그리고 궁금합니다. 네.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이렇게 두 인물을 설정해놓고 마지막에 만나게 한 다음에 피가 튀게 끝내죠. 그렇습니다. 네. 누구의 피가 튈 것인가? 누구의 피가 튈 것인가? 한번 기대해 보고요. 기다려 보고요. 자, 헬마 네. 추천한 영화 좋지 아니한가네요. 좋지 아니한가 아하. 영화인데 이게 또 정통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제작진의 요청 두 가지. 하나는 좀 진지한 영화. 하나는 추석에 가족들과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라고 하길래 네. 가족들과 함께 볼 수 있는 영화? 그러면 가족 영화를 가져와야지. 라고 사람 참 정직하고 단순하시네. 정직하죠. 네. 정인철 감독의 이제 좋지 아니한가인데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창 그 시네필로 꿈이 무럭무럭 자라던 2000년대 초반 그리고 중반에 걸쳐 가지고 한국 영화의 이제 르네상스가 막 이 시작되고 있던 그 시점에 한국 영화계의 이제 하나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가족 영화 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임상순 감독의 이제 바람난 가족, 가족. 네. 아니면 김태용 감독의 이제 가족의 탄생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기존의 가족 영화의 틀을 좀 벗어나서 가족을 좀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정의하고 이런 가족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던 가족의 범주를 벗어난 게 또 다른 가족의 형태일 수도 있다. 김지훈 감독의 조용한 가족. 그런 가족도 있죠. 그런 가족도 있죠. 네. 혼정 코미디 스릴러? 어떻게 뭐라고 해야 돼요? 상중 코미디 스릴러 뭐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네.
요런 영화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그 중에서도 이제 좋지 아니한가를 가져온 이유는 이게 이제 제목에서부터 갖고 있는 중의적인 의미입니다. 좋지 아니한가는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크라잉넛의 노래로 유명할 텐데 신나고 그렇죠, 신명나는 네. 좋지 아니한가 이렇게 가거든요. 네. 근데 이 영화로 보면 좋지 아니한 띄고 갑니다. 그렇습니다. 가족 가짜입니다. 네, 가족 가짜. 그래서 뭔가 좋지 않은 가족, 그러네요. 네. 상태가 좋지 않은 가족, 네. 사이가 좋지 않은 가족, 누군가 애들이 별로 좋지 않은 가족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 다 어딘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심각하죠. 굉장히 심각하죠. 특히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 아버지가 이제 학교 영어 선생님인데 이 아버지가 일단 그 밤에 가장으로서의 의무 중에서도 이제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매우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가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내가 굉장히 불만이 많고 아하. 그리고 딴 마음을 품게 되는 이유가 되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주제에 네. 영화의 중반쯤 되면 이 정유미 씨가 여기서 이제 신인 배우 중에 하나로 이제 중요한 역할로 나오는데 네. 여고생으로 나오거든요. 그 여고생과 원조 교제를 한 듯한 정황이 폭로가 됩니다. 영어 선생님이 그렇습니다. 이 아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밤에는 지 역할도 못하는 주제에 네. 나가서 여고생한테 이런 몹쓸 짓을? 이라고 할 수 있는 게다가 그게 인터넷을 통해서 전국에 다 퍼지는 바람에 네.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사실을 다 알게 됩니다. 아, 정말 겪을 수 있는 최고의 모욕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심지어 그 영어 선생님을 하고 있는 학교에는 막내딸이 학생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근데 이 막내딸은 네.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사춘기를 약간 벗어나 있는데 애가 좀 엉뚱한 4차원 캐릭터. 이거를 가족들이 다 모여서 보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가족 해체를 원하는 겁니까? 자 빨리 이거 어떻게 조집할 거야 지금? 자, 제가 이렇게 나열하는 이유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이 마지막에 가면 가족으로서 연대합니다. 이건 커다란 외적이 침입합니까? 어떻게 외구가 침략하나요? 정확하시네요. 그래요? 정치적인 의미에서 외적이 침략을 하죠. 예. 이 가족을 향해서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일종의 이제 전투를 걸어오는데 그 전투 앞에서 온 가족이 여기 이제 제가 설명을 미처 못한 아들도 하나 있는데 네. 그 아들은 역시 마찬가지 4차원이라 가지고 자기가 이 부부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생에는 조선의 왕이었다고 생각하는 애예요. 네네. 상태 다 안 좋죠. 굉장히 좋지 않죠 상태가. 근데 이 가족이 네. 이 가족이 마지막 순간에 연대해서 네. 동네 사람들과 싸웁니다. 그리고 이제 휘영청 뜬 보름달과 함께 영화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네. 그때 이제 그 막내딸 엉뚱한 그 막내딸의 대사가 나오죠. 좋지 아니한가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게 우주 공간에 지구 혼자 떠 있지 않다는 게 말입니다. 외롭게 말이죠. 이렇게 이제 쭉 가요. 네. 이게 어느 당 상황이랑 겹쳐 보이는데요. 가장이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동네 사람 쳐들어오는 동네 사람들과 연합하여 네. 가장을 동네 사람들 앞에 딱 내놓은 아니 심지어 그런 당도 있잖아요. 천호진 씨가 그 연기한 그 세우지 못하는 아버지는 네. 원조 교제를 일단 애초에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라서 실제로 원조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쿨한 점은 뭐냐? 마지막까지 그 오해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네. 아 그래요? 보통 그런 식의 오해는 끝까지 해소 안 되죠. 해소가 안 네.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외적이 쳐들어올 때는 가족이 연대한다. 이런 이제 소중한 메시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 보면서 이 가족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지킬 가치가 있는 가족인가 싶었어요. 그냥 해체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그래서 생각이 들었어요. 막내딸이 강조하는 중요한 어떤 상징, 메타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달의 뒷면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는 달의 뒷면을 평생 볼 수 없다. 그래도 달의 뒷면이 있는 건 사실이다. 이 숨겨진 네, 미스터리도 아름답지 않느냐. 이렇게 끝납니다. 네네. 네. 네. 아마 헬마도 끝까지 다 보지 마시라고 아예 얘기를 스포일러를 해주셨네. 다 꺼내버렸어. 아니 근데 이건 뭐 어느 당에다가 주는 영화입니까? 재밌습니다. 네. 예, 어느 당에다 주는 건가? 저는 왠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아니 가족이 함께 싸워주지는 못할 망정 문을 열어주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럼요. 예. 문을 열어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건 정말 온 가족이 다 같이 보면 즐거워할 만한 네. 넷 땡땡에 네. 있는 우리의 지구 시즌 1이고 시즌 2인데 BBC에서 작정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아 이건 정말 이거는 그냥 네. 온 가족이 그냥 보고 감탄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와 정말 좋다. 그리고 목소리 데이비드 애튼버러경 현재 92세의 동물학자에 대한 세계적 환경운동가인데요. 목소리만으로도 상을 2번인가 이렇게 받으셨더라고요. 아 이거 어디서 들어봤던 목소리인데? 라는 네. 생각이 들 들으면 정도로 느낌이 오실 거예요. 들으면 느낌이 딱 옵니다. 네. 워낙 잘 만들고 워낙 이 화면이 큰 걸로 볼수록 더 좋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 TV 새로 사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어. 네, 남편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조심하시고요. 여보, 우리 TV가 좀 작은 것 같지 않아? 이런 얘기 나올 만합니다. 네. 추석에 우리의 꺼내면 지금- 안 되는 얘기 중에 하나네요. 절대 안 되죠. 네. 자, 즐거운 추석 남은 연휴 지내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6편의 영화 그리고 드라마 추천해드렸습니다. 추천드린 것도 보면서 남은 연휴도 알차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 출연해주신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유튜버 거의 없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